자, 다시 페이지 38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고요. 70페이지 넘어갑니다. 요약집은 부교된 70페이지. 그저께인가 아들놈이 침대에 제가 누워있는데 물구름이 바라보더니 아빠 머리가 많이 빠졌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할아버지도 그랬다고. 아빠 일이 아니라 네 일이라는 거. 자, 다시 한번요. 어디에서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오늘은 이것만 공부하고 가면 성공입니다. 자, 필요경비는 크게 무엇과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취득가액하고 기타의 필요경비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과표 순서 암기가 우선이. 이 순서를 먼저 외워야지 공부가 돼요. 순서를 암기함에 있어서 뭐에 주의해라? 질문에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공부가 뭐냐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양도 및 취득가액이다. 자, 그래서 원칙은요. 원칙은 쌍방 동일 기준이에요. 쌍방 동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해야 돼요. 또는 양도가액이 무슨 가액이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여야 돼요. 그래서 쌍방 동일 기준 적용해야 됩니다. 거기 페이지 385페이지 있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쌍방 동일 기준. 그래서 부교재는 그대로 돼 있어요.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실상은 99%가 실지거래가액이에요.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법률의 시험에 있어서는 원칙은 쌍방 동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여야 돼요. 그런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가 있잖아요. 아까 상속이나 증여 자산을 상속이나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공시가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증여가액을 공시지가로 판단하면 그 금액도 취득가액도 뭘로 해야 된다? 공시지가, 즉 기준 시가로 계산하는, 즉 부담부 증여일 때 기준 시가로 계산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긴 있어. 그 외에는 다 무슨 가격이다? 실가가 원칙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원칙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쌍방 동일 기준이야. 이때 실가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판단은 양도가액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따라오는 기준인 거지. 주된 기준은 양도가액 기준으로 실가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가 없대요.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가 없다면 이때 무슨 가격을 한다? 추계해야 된다. 추계. 추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추계라고 말을 합니다. 아셨죠? 추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실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때는 실질 거래가액에 가까운 금액을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매, 감, 기. 매, 감, 환, 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386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86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인데, 자, 실질 거래가액에 따르는 거다라고 돼 있고요. 실질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잖아요.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그 추계 적용 순서 있는데 다른 거 읽지 말고 그냥 밑에 박스 하나만 보면 되네.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뭐가 된다? 매, 감, 기. 취득가액이 적용 불분명할 때는 매, 감, 환, 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자, 두 번째 추계인데 이 추계에 있어서는 순서다. 큰 금액 고르는 거 아니라고요. 큰 금액 고르는 게 아니라 뭐다? 순서. 큰 금액 고르는 거 아니고 순서를 하는 거 아셨죠?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의 기준시가. 그러면 매, 감, 환, 기. 특히 여러분들 환산은요. 환산은 양도에는 적용하지 않고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는 거다. 자, 좀 천천히 할게요. 다시 한번 순서 정해봐요. 여러분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특 빼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이 순서 중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을 잡아야 돼요. 실가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그 기준이 원칙은 쌍방 동일 기준이래요.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이렇게 쌍방 동일 기준으로 움직여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로서 실가가 확인이 안 돼.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과세를 안 하는 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가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실질 거래가액을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실가를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양도가액의 순서는 매, 감, 기. 취득가액의 순서는 매, 감, 환, 기 순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순서 정하고, 특히 환산의 방법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산의 방식은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표현하는지 환산 양도가액이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먼저 삼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매매 사례가액이란 뭔가 책에서 보니까 매매 사례가액이란 양도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을 말하는 거죠. 감정가액도 양도일 취득일 전후 몇 개월 이내다? 3개월 이내다. 자,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돼 있어요. 좀 이따 볼게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먼저 삼았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양도 차익까지만 구하면 그냥 공부 끝이야. 양도 차익까지만 구할게요. 자,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두 번째 주제가 양도 차익 계산이에요. 이 양도 차익 계산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할 때 양도 차익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 가액이 무슨 가액이면 실가면 취득 가액도 실가여야 돼. 그리고 기타의 필요 경비도 실제 들어간 경비를 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실제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본적 지출과 뭐라고 한다? 양도 비용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 그래서 세 번째, 필요경비 항목이에요. 필요경비 항목. 자,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여러분들 387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확인 예제. 풀어보고 이제 거기 거주자 갑이 읽어볼게요. 특수한 게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 당시 당해 자산 실제 거래가 확인할 수 없어 취득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추계 방법의 적용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뭐예요? 매, 감, 환, 기 이렇게 돼 있죠? 순서는 기역, 디귿, 니은, 니을. 이런 문제도 틀리더란 말이지. 어려운 건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건 실수로 틀리고 맞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매, 감, 환, 기 아셨죠? 순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페이지 389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실질 거래가액이 이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좀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이 따릅니다. 이렇게. 자, 이 입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의 필요경비 있죠? 찾으셨어요? 자,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하고 플러스 자본적 지출 및 양도 직접 비용으로 나눠지죠? 우리는 이것을 기타의 필요경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나면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부동산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활동은 부동산을 뭐하고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이죠.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 등에서 들어가는 일제의 경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필요 경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필요 경비는 취득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뭐라고 하고 취득가액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뭐라고 하겠다? 기타의 필요 경비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 가만히 보니까 이거 눕혀놓은 거네.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하고 기타의 필요 경비 이걸 눕혀놓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에 들어가는 일제의 재경비를 우리는 필요 경비라고 부르고 이런 필요 경비를 시점별로 구분해서 취득가액하고 기타의 필요 경비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 거래처 사장이 문자가 왔어요.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이 자동차 취득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사업에 사용하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필요 경비를 전체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자산은 자동차 같은 거는 건물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필요 경비 인정받지 못하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반은 인정받느냐 아니면 연도에 나눠서 인정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취득가액이냐 기타의 필요금비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건 이제 세금 계산상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시험을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크게 필요 경비에 포함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좋지, 이 경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됐다가 감가상각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필요 경비 인정받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 경비에 포함할 거야 말 거야 요 정도의 개념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필요 경비를 취득하액하고 기타의 필요 경비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필요 경비냐 아니냐 요걸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취득가액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경비인지 기타의 필요 경비로 포함되어야 되는 경비인지 실무에선 중요할 수 있어요. 아셨죠? 실무에선 중요할 수 있어도 시험에서는 취득가액이냐 기타의 필요 경비냐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이 그냥 필요 경비 항목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공부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가액에 또는 필요 경비에서 포함해야 될 게 있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페이지 390페이지 보시면 390페이지 보시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찾으셨죠? 자 이제 하나씩 할 텐데 여러분들 자 보시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폐 없이 잔존재에 대한 부과된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당이산분의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 박스 안에 보니까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은 포함합니다.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391페이지 보시면 상속세, 증여세, 여러분들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상속세 포함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러면들 취득세라 할지라도 취득세에 가산된 가산세나 가산금은 필요금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 우리 학원의 주차장이 외제차는 안 된대요. 그래갖고 제 차가 좋은 외제차가 아니고 좀 똥차 같은 외제차인데 진짜 소나타보다도 가격이 낮은 차인데 외제차라고 주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아파트에다 대고 오긴 하는데 언제 보니까는 여기 앞에 그 냉면집 앞에 빈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대놓고 강의를 하고 왔더니 4만원짜리 주차 딱지가 나왔대요. 아 얼마나 열받던지. 그래서 자 문제는 말이죠, 그런 주차 딱지 같은 거 내 사업을 하다 보면 필수 불가결하게 날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가산세나 가산금이나 벌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줘 버리면 벌의 효과가 약해지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도 마음이 안 아프다고. 왜? 어차피 세금으로 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가산세 등은 필요금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더 알아보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취득세는요 영수증 분류합니다. 좀 써주세요.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너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전화만 해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취득세는 영수증 없어. 다른 것들은 영수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아, 당연히 있어야 되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된다. 영수증 없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더 알아보기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 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 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도 뭐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명도비용이 원래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명도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B번에 보면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 있죠? 찾았어요? 그래서 소송비용도 취득을 위한 소송비용도 당연히 포함되죠. 하지만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주 너무나 중요한 건 단어인데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뭐한 것은 산입된 것을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런 소송비용이 만약에 양도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좀 바꿀게요. 순서를. 만약에 사업소득도 있고 양도소득도 있다면 이런 소송비용이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에 있어서 여기서 필요경비 인정받았어.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금액이라면 양도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가 없겠지. 맞죠? 근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인정받지 못했다면 뭐 할 수 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겠죠? 영수증이 하나 있으면 이 영수증은 사업소득에서 경비 처리받던가 양도소득에서 경비 처리받던가 둘 중에 하나만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의 가산의 거래가 확정한 경우 이자 상당에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면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포함해요. 하지만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니은의 A를 보시면 뭐는 안 돼요?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포함해도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B번은 좀 이따 공부하도록 하고요. C부터 볼래요. 여러분들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가 뭐예요? 할부이자 등 되겠죠? 연부이자, 할부이자 등이 되겠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연차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왔어요.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냐,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냐. 자 여러분들 C번 볼게요. C. 자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어디에서 공제한다고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쪽으로 와보세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그렇지 좋았어. 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원가가 됩니다. 그 원가가 되는 시점은 뭐 할 때? 처분할 때. 뭐가 돼요?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우리 양도했잖아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의 주된 항목이 뭐예요? 취득 가액이 하나의 필요경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는 보유시에 감가 상각비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업을 해요. 사업소득이죠. 임대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를 안 했어. 이 자산에 대한 비용 처리를 안 했어. 그러면 나중에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이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죠? 이 자산을 나중에 3억에 양도했어. 3억에 양도하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예요? 1억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1억을 비용 처리 하나도 안 했잖아.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1,000만 원만큼 처리했어. 그럼 이 자산을 양도했을 때 취득가액은 1억에서 1,000을 뺀 9천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 이해하셨죠? 만약에 감가상각비로 6천만 원큼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취득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에서 6천을 뺀 4천만 필요금비 취득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해하셨어요?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럼 그 금액을 어디서 빼야 돼요? 양도차익에서 빼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에서 빼야 되지.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지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볼게요. 그러면 건물주라고 된다면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자, 보세요. 내가 건물주인데 이 임대업을 내 아들한테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이제 나중에 상속하거나 징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속이나 징여하면 양도차익이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럴 때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어차피 팔 거 아니니까. 상속이나 징여할 거니까 이때는 양도차익이 안 생기잖아. 이땐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어차피 이 자산을 팔 거야. 언젠가 팔 거라고. 그럼 그때는 뭐가 생겨요? 양도차익이 생기면 그때는 양도세가 크겠죠. 그럼 취득가액이 큰 상태로 놔둬야 돼요? 작은 상태로 놔둬야 돼요? 큰 상태로 나타나야 되니까 감가상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건물주일 때 이 자산을 상속이나 징여를 할 거라면 양도차익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땐 감가상각을 하는 게 좋고, 이 자산을 언젠간 처분할 목적이라면 그때는 양도세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때는 당연히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있으면 여기서 인정받을 수가 없지.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은 채 취득가액 1억을 다 인정받아 버리면 이 사람은 취득가액 자산 1억이라고 하는 취득가액 자체가 1억 전체 다 인정받고 또 6천만 원 또 인정받고 그런 두 번 이중 공제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요. 감가상각비는 어디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 아셨죠? 취득가액에 포함된 상태로 두면은 이중공제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거기 10번에 그 날개 보면 1번 있죠?
날개 부분의 1번.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는 72페이지에 또 나와요. 당구장 표시 있어요. 72페이지 당구장 표시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가상각비의 필요금액 이중공제 배제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가액으로 매감 환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로 필요금비를 공제받았다면 그때는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이 실가가 아니라도 매감 환기가 적용될 수 있잖아요. 매감 환기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감가상각비는 그 금액에서 뭐 하라? 빼라. 뺀 금액을 취득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D번에 보시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도 안 된대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안 됩니다. 이렇게. 부교재 당구장 표시 있어요. 71페이지. 부교재는 71페이지에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391페이지 B번 한번 볼게요. 이제 B가 좀 어렵거든요. 자, 거기 B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 기간 중에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상가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어디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뭐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이 뭔지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자, 분명한 건 결국 이거야. 다른 소득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받은 게 있다면 양도소득에서는 필요 경비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아셨죠? 특히 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 채 그대로 다 인정해버린다면 여기서도 인정받고 여기서도 인정받으니까 이중공제니까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를 안 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에서 그것만큼을 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로 봐야 되겠지. 1억짜리인데 6천만 원만큼 인정받았으면 1억에서 6천만 원만큼을 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장기 할부 기억나세요? 자, 장기 할부 매매의 취득 시기는 언제지? 장기 할부 매매로 샀어. 취득 시기는 응?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응?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일. 대금 청산일 기준이 아니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3억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억에 취득했어요. 3억에 취득했는데 장기 할부 방식이야. 그럼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양도를 5억 했어요.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취득가액은 3억이죠. 양도 차익은 2억 되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3억을 우리는 이것을 명목가액이라고 해요. 그걸 무슨 가액으로 한다? 명목가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웠죠. 이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니겠죠? 지금의 2년 후에 1억이 지금 1억이 아니겠죠? 3년 후에 1억이 아니겠죠?
이걸 뭐 한다고 하지? 할인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가면 이자율이 되겠고.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2억 5천이 된다고 가정할게요. 우리는 이 2억 5천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현재 가치라고 말을 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명목 가치의 차이와 현재 가치의 차이 5천이 생기잖아요. 이 5천은 우리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현할차,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양도가액이 5억이면 기업회계 기준은요, 취득가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양도차익이 얼마가 생겨요? 2억 5천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알아보는데, 분식회계라고 알죠? 분식회계, 우리 먹는 분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식회계 한다고 할 때 그 분자가 화장을 분자래요. 분장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예쁘게 꾸며놓는 거야. 매출이 아닌데 매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식회계가 뭐겠어? 재무제표를 예쁘게 꾸미는 거야. 이익을 많이 내는 거지. 매출이 아닌데 매출을 보고, 자산이 아닌데 자산인 것처럼 꾸며놓는 거지. 왜? 뭐 하려고? 대출 받으려고. 우리나라 법인세가 작게는 10% 많게는 20%인데 이익을 많이 내면 세금 많이 낼 거 아니에요. 20% 세금 내도 돼. 왜? 매출만큼 대출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대우가 왜 망했어요? 누구지? 김우중. 왜 그렇게 공도 있으면서 그렇게 과가 더 크게 됩니까? 망해가는 회사를 분식회계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놓고, 대출을 은행들이 이걸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공적 자금이 결국은 누구 거예요? 세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분식회계가 나쁘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기업회계 기준은요, 보수주의야. 이익이 아니야 몰라? 그럼 아닌 걸로. 자산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걸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는 당신이 3억 주고 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자산은 3억짜리가 아니고 얼마짜리야? 2억 5천짜리. 실제로 2억 5천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럼 5천은 뭐야? 5천은 너가 돈을 늦게 주는 것에 따른 이자인 거지. 그 자체가 자산은 아니라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3억 양도차익 계산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정리해야 되는 사업자들은 회계 장부를 할 때는 취득가액을 2억 5천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취득가액을 2억 5천으로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법에서는, 자,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도록 돼 있지만 세법에서는 화폐 시간가치 고려하지 마. 너가 3억에 사기로 했다면 취득가액이 3억이 돼야 돼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당신이 현재 가치로 취득가액을 계산했다면, 거기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더한 금액으로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얼마가 돼요? 3억이 되는 거라고요. 명목가액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그럼 이 5천만 원은 자, 여기서 1억이 지급되면 이 1억은 원래 취득가액 2억 5천 중에서 9천을 주는 거고, 제 말 이해하셨죠? 나머지 1천만 원은 뭐겠어요? 이자 비용이겠지. 이해하셨어요? 이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여기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계획이라고 하고, 이 현재가치 할인 상가계획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취득가액에 더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5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됐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현재가 차린 차금 5천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용 처리가 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뭐 해라? 취득가액에서 빼라. 감가상각비랑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예? 자, 현재가 차린 차금이 있어. 그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뺀다. 현재가 차린 차금 자체는 취득가액에 더해야 돼. 근데 그 현재가 차린 차금 중 일부가 상각이 돼서 비용 처리가 됐다면 그것만큼은 뭐 해라? 빼라. 뭘 더하고 뭘 뺀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다면 그냥 어거지로 외운다면 상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그 상각에 해당되는 금액은 어디서 빼라? 취득가액에서 빼라. 상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제 말 이해하셨죠? 그게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각액이든 감가 상각이든 이런 상각비가 있으면 이 상각비가 비용 처리가 됐다면 그 금액만 어디서 빼면 돼요? 취득가액에서 빼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더해요. 하지만 뭐는 현할차 상각비는 어디서 빼라? 취득가액에서 공제해라. 어렵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 이제부터는 쉬워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면 그냥 세법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기타의 필요금인데 여러분들, 기타의 필요금 역시 뭐 하는 게 있고요? 포함하는 게 있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페이지 391페이지예요. 부교재는 7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부교재를 보고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는 포함하지만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민법 배우다 보면 유익비, 필요비 배우죠. 자, 유익비가 뭐예요? 네? 자산 가치의 증가나 내용연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걸 유익비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유익비를 우리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법에서 배우는 필요비를 우리는 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 즉 유익비인데 유익비가 구체적으로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웠던 추상적인 유익비의 개념이 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게 유익비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익비를 세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수익적 지출은 외장의 복구 또는 기능의 유지를 위한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 뭐 용도 변경,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치. 근데 이때 냉난방 설치는요, 개별 냉난방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앙 냉난방 시설 설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똑같은 재해인데 재해 등으로 인해서 본래 용도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이지만 재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단순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 삽입은 이건 뭐다?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일러를 교체하는 건 자본적 지출이에요. 근데 보일러를 수리하는 건 수익적 지출입니다. 아셨죠? 달라요.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 다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상금, 징역 관련해 소송된 소송비용 등인데 당연히 다른 소득에서 필요금 인정받은 것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제외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수익자부담금 포함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수수료도 포함할 수 있어요. 채권의 매각 손실, 매각 차손입니다. 근데 이 매각 차손도 제한 없이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금액을 손실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뭐 공중비용, 소개수수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하지만 뭐 안 돼요? 대출, 이자, 그 다음에 이주, 비용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는 이게 좀 어렵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르잖아.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르잖아.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왔었어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예제 한번 볼까요? 394페이지. 자, 확인 예제 한번 읽어볼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자, 1번 볼게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1번 맞죠?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읽어볼 필요 없죠. 자, 2번 읽어볼게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금액에 의하므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지출사실 금융을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이를 필요금에 인정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법정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금융사실 인정돼야 돼요. 아셨죠? 이에 비해서 5번 읽어보시면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금 인정되지 아니한다? 적어도 취득세는 필요금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하고 5번하고 이게 반대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3번. 자, 중요한 거 나오네.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할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데 아까 제가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그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이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매감환기도 괜찮은 겁니까? 매감환기일 때도 감가상각비는 공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 양도를 발생한 매각 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 시 전액 양도비로 인정되지 않고 제한이 있죠. 누구한테 양도했을 때?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의 손실을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전액 인정될 수는 없다. 아셨죠? 자, 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금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출금의 이자. 대출이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죠? 대출이자 안 돼요. 답이 1번이네. 자, 이유에서 취득시 법령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양도를 발생하는 매각차손 되죠? 방확장공사 비용 됩니다. 신고서 작성 비용 되죠? 중개수수료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어려운 게 있다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요. 근데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나왔으면 차금은 더해. 아셨죠? 하지만 그 차금을 상각비로 비용 처리됐으면 그 금액을 어디서 빼야 돼요? 취득가액에서 빼라. 그거 개념만 기억하면 되겠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좀 쉬었다가 할게요.